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떡제조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쌀의 주성분인 전분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쌀의 주성분인 전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을수록 찰기가 증가한다 입니다. 재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좋은 떡을 만들 수 있으며 영양학적 차이는 시험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핵심 주제입니다. 아밀로펙틴은 분지 구조를 가진 전분으로 함량이 높을수록 찰기가 증가합니다. 찹쌀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아 찰기가 강하고 맵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 찰기가 약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찰기가 증가한다. 3번, 전분의 호화 온도는 모든 곡류에서 동일하다. 4번, 전분은 물에 완전히 용해된다는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재료의 영양 성분과 특성은 떡의 식감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찹쌀과 맵쌀의 차이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실제 떡 제조 작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체류 중 떡 제조 시 천연 색소로 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체류 중 떡 제조 시 천연 색소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 모든 것입니다. 첨가물 사용 기준은 식품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이므로 정확히 알아야 하며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 한도 모두 출자 빈도가 높습니다. 당근, 주황색, 시금치, 녹색, 단호박, 노란색 모두 떡 제조 시 천연 색소로 활용됩니다. 보기 1번 당근, 2번 시금치, 3번 단호박 모두 정답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한두 가지만 골라서는 안 되고 종합적인 의미인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며 이런 보기 구성에 익숙해지면 시험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첨가물은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 기준을 함께 외워두어야 하며 식품 첨가물 공전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떡 제조 작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떡류 재료의 영양학적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떡류 재료의 영양학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 과체류는 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 입니다. 떡 제조에 관한 기본기를 묻는 문제이니 차분하게 살펴보시고 정답에 이르는 사고 과정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과체류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포화지방산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오답으로 보일 수 있는 보기 1번, 곡류는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이다. 2번,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 3번, 두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다. 는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부정형 의문문은 보기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끝까지 읽고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떡 제조기능사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실제 떡 제조 작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떡 제조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볶는 고물 제조 시 참깨를 볶는 적정 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볶는 고물 제조 시 참깨를 볶는 적정 온도는? 여기서 정답은 2번 140에서 160도입니다. 떡 제조에 관한 기본기를 묻는 문제이니 차분하게 살펴보시고 정답에 이르는 사고 과정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깨를 볶을 때는 140에서 160도의 중간 온도에서 볶아야 고소한 맛과 향이 잘 나고 타지 않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겉만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100에서 120도, 3번 180에서 200도, 4번 220에서 240도는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실제 떡 제조 작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절미 제조 시 찹쌀을 불리는 적정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절미 제조 시 찹쌀을 불리는 적정 시간은? 여기서 정답은 3번 6에서 8시간입니다. 재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좋은 떡을 만들 수 있으며 영양학적 차이는 시험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핵심 주제입니다. 인절미용 찹쌀은 6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찜통에서 쪄낼 때 균등하게 익고 치는 과정에서 매끄러운 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1에서 2시간, 2번 3에서 4시간, 4번 12에서 24시간은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재료의 영양 성분과 특성은 떡의 식감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찹쌀과 맵쌀의 차이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실제 떡 제조 작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찌는 떡류 제조 시 찜통의 적정 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찌는 떡류 제조 시 찜통의 적정 온도는? 여기서 정답은 2번 100도입니다. 떡 제조 도구의 용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비슷해 보여도 기능이 명확히 다른 도구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찜통에서 떡을 찔 때는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에서 수증기로 쪄야 합니다. 이 온도에서 균등하게 익고 적당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80에서 90도씨, 3번 110에서 120도씨, 4번 130에서 140도씨는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제조도구는 모양과 용도가 비슷해 보여도 기능이 다르므로 사진과 함께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떡 제조 작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떡 제조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개인 안전점검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인 안전점검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여기서 정답은 2번 손톱의 길이와 청결 상태입니다. 떡 제조에 관한 기본기를 묻는 문제이니 차분하게 살펴보시고 정답에 이르는 사고 과정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개인위생 관리에서 손톱의 길이와 청결 상태는 식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긴 손톱이나 더러운 손톱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작업복의 색상, 3번 신발의 종류, 4번 모자의 재질은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떡 제조 기능사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실제 떡 제조 작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떡 제조업의 영업신고 시 필요한 시설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떡 제조업의 영업신고 시 필요한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 화장실은 작업장과 직접 연결 가능입니다. 제조업소의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필수 요건이며 영업신고 시에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은 작업장과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중간에 완충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식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기준입니다. 오답으로 보일 수 있는 보기 1번 작업장과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2번 급수시설 설치, 4번 환기시설 설치는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부정형 의문문은 보기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끝까지 읽고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장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숫자나 거리, 조도 같은 구체적 수치는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실제 떡 제조 작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백일떡의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백일떡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정답은 1번,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입니다. 우리 전통 떡 문화에 대한 이해는 떡제조 기능사 시험의 단골 주제로 향토떡과 절식의 의미를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백일떡은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에 만드는 떡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2번, 애군을 쫓기 위함, 3번, 풍년을 기원, 4번, 조상에 대한 감사는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향토떡과 절식은 지역과 시기마다 특색이 분명하니 표로 정리해두면 시험에 출제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떡 제조 작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